뭐예요? 1+1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꽤 좋아해가지고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운동부들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선수 있어요. 네. 그 같은 학년에서 전국에서 랭킹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10위 안에 드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친구들 한 6명을 데리고 가요. 그게 이제 1+6 이런 개념인데 한 사람의 에이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머지는 협상으로 6명, 7명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운동부를 그만두고 그냥 일반 대학, 좋은 대학,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학들을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덤으로 띄워팔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지금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데려가기 위해서 네. 김미경 교수 부인까지도 데려갔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미달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본 게 아니고요. 2012년에 새누리당이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새누리당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1차 자료는. 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자료는 단지 부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입으로 말하기가 힘든 내용들이에요. 해보세요. 할까요? 네. 네. 우선은 미래산업회장 혹시 정문술 회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네요. 예. 이 정문술 회장이 2001년에 300억 원의 발전 기금을 카이스트에 내요. 예. 그리고 안철수를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MBA 과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임용 시기인 5월, 그즈음에 졸업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 MBA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본 과정이 있고, 풀타임 MBA 과정이 있고, 최고 경영자 과정인 이 MBA죠.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건 이 MBA 과정에 다닌 것이 아니냐. 그런데 카이스트 이력서에 MBA로 적었다. 그런데요, 이게 바뀌어요. 서울대 들어갈 때 이력서에는 이 MBA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인데요. 국회 교과위 한국과학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혜리사 의원이 카이스트가 정문술 추천서를 받아서 그 다음날 석좌 교수 임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개정을 해서요. 그래서 석좌 교수 5년 초임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했대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후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곧바로 정년 보장된 풀타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문술 석좌 기금을 설치합니다. 요 정문술 석좌 기금이 설치됐는데요. 기금의 설립 목적은 그렇죠. 뭐 BT/IT 분야 인력 양성 설치 기금 뭐 이런 건데 요 설치 기금 교수로 바로 안철수 후보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문술 석좌 기금이 설치되면서 동시에 안철수 후보가 정문술 석좌 교수로 채용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카이스트를 퇴임하자 바로 정문술 석좌 기금 요 제도는 사라집니다. 아, 이거 신기하네. 네. 근데 또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되려면 임용 조건이 논문 60편 실적이에요. 그런데 요때 석박사 학위 논문을 안철수가 카이스트에 제출한 게 6편에 불과했습니다. 카이스트 재직 시에도 논문은 제로고요. 책을 5권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건 특혜는 맞네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규정이 3년 이건데 그것도 또 나중에 바뀌었을 테고요. 예. 당시에는 석좌 교수 5년, 이게 정교수가 되려면 석좌 교수 5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정문술 씨 같은 경우도 이게 재밌는 구조인 게 일단 정문술 씨가 네. 미래사람이라고 하는 네. 회사의 회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다가 300억 정도를 기부를 해갖고 네. 카이스트에 가면 정문술 빌딩이라는 게 네.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거죠, 사실. 네, 카이스트 근데- 이사장도 지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직인가요? 현지가 아닙니다. 예. 안철수가 뜨면 정문술 회장의 주식이 올라가는 형태로 400억을 벌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정문술 씨하고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어떤 놓여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교수가 됐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김미경 교수는 또 어떤 지점인데요, 그럼? 하나만 더 요 부분 하고 갈게요. 그 2012년 국감에서 김태원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 교수라고 화면에 보셨죠? 그리고 이제 논문 뭐 이런 거 쭉 보여준 다음에 저도 봤는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총장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서남표 총장이 뭐라고 답했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부인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요 부인 얘기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 안철수 교수는 카이스트 취직할 때도 부인을 데려가요. 1+1. 서울대 갈 때도 부인을 데려가요. 1+1. 정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남편 못 둔 우리는 나는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요즘 문재인 후보의 재밌는 그 귀여운 논란에 1+1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요즘은 1+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논란은 부인을 카이스트에 무리하게 교수로 만들기 위하여 경력을 부인이 허위 기재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19일 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 임용될 때 제출한 서류에 성균관대 의과대 부교수 재직 기간을 부풀려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서남표 총장이 허위 기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미경 교수가 제출한 원서에는 1994년부터 7년 11개월 동안 부교수로 재직했다. 성균관대 의대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중 2년 6개월은 그냥 의사로, 3년 6개월은 조교수로 있었던 거예요. 부교수로 재직된 것은 1년 7개월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서남표 총장이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냐면 허위 기재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허위. 그러니까 박인숙 의원이 허위 기재 맞지요? 그러니까 서남표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1+1이라고 말하는 게 2008년 3월 26일 안철수가 카이스트 교수 추천, 석좌 교수 추천되니까 며칠 후인 4월 1일 날 김미경 씨가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부교수가 임용되고요. 네. 다음에 2011년 6월 10일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취임하니까 그 두 달 후인 8월 1일 날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 의과대 교수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정말 부럽긴 하다. 아내인 저도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지금 5선입니다. 아니 부인이 끌고 갈 수도 있죠. 5선입니다. 우리 부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정치하면 5선입니다. 그렇죠. 푸른 나무는. 그래서 1+1 논란인데요. 참 그 김미경 교수가 얘기할 때 카이스트로 가기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다. 쓸모없는 사람 될까봐. 남편이 위로가 많이 됐다. 이렇게. 아, 진짜 부럽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최순실 게이트도 좀 비슷한 거거든요. 박근혜 기준에서 보면 지금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뭔가 정말 구태스러운 것들을 했으면 그냥 솔직히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때 우린 이랬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래 그게 무슨 대단한 범죄인지 할 수 있는데 꿋꿋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그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정떨어진 상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요. 이건 정말 꼼꼼하게 파고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카이스트하고 서울대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되고 한 달 후에 안철수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임용돼요. 그런데 2008년 6월 30일 날 지경부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발표를 냈고요. 같은 해 9월에 카이스트가 요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지경부 사업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이스트 정부 지원 사업 요거에 선정돼서 5년 동안 총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혜까지. 그러니까 이건 의혹이 충분히 일만한 예. 거고요. 그리고 정문술의 미래산업은 주식 대박치죠. 400억.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특정 물론 뭐 카이스트에 기부를 할 정도면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진 뒤에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관련돼 있는 그 사람의 주식이 수백억이 오르는 형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고 한쪽에서는 또 그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혜를 받고 그것을 많이 번 거잖아요. 많이 받고요. 더 놀라실 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예. 아까 지경부 MOT 사업 선정됐다 그랬잖아요. 그 MOT 사업 공고가 나기 한 달 전에 안철수 교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십니다. 그 당시 그 유명한 MB와의 사진들이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2012년 10월 19일에 국회 교과위 국정조사에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 안철수가 카이스트에 와서 제일 크게 한 공헌이 뭐냐? 정부의 MOT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선정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네. 강은희 위원 아시죠? 알죠. 예. 네. 여성부 장관이었던 사람. 장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촉하셨던 분.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부인까지 패키지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푸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주식 문제 좀 마무리 제가 그러십시오. 해도 될까요? 아우 박원석 의원 없으니까 말 많이 하고 좋구나. 보세요. 정문술의 미래산업은 2008년에 주가가 3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대선 출마설이 돌면서 2011년 9월 13일에 2075원까지 치솟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그때 그 즈음의 인터뷰에서 정문술 미래산업회장은 존경하는 대부이자 멘토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업계의 박지원이구나. 그래서 주식이 대박 쳤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14일 정문술과 그 부인 양분순이에요, 이름이. 양분순님은 주식을 전량 매각해서 아까 말한 400억, 411억대 차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안철수가 대선 출마 선언하기 5일 전의 일입니다. 2012년 9월 1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모양이죠. 근데 9월 14일 날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치고 빠진 거죠. 또 지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직인가요? 현지가 아닙니다. 예. 안철수가 뜨면 정문술 회장의 주식이 올라가는 형태로 400억을 벌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정문술 씨하고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어떤 놓여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교수가 됐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김미경 교수는 또 어떤 지점인데요, 그럼? 하나만 더 요 부분 하고 갈게요. 그 2012년 국감에서 김태원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 교수라고 화면에 보셨죠? 그리고 이제 논문 뭐 이런 거 쭉 보여준 다음에 저도 봤는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총장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서남표 총장이 뭐라고 답했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부인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이 부인 얘기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 안철수 교수는 카이스트 취직할 때도 부인을 데려가요. 1+1. 서울대 갈 때도 부인을 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자료는 단지 부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입으로 말하기가 힘든 내용들이에요. 해보세요. 할까요? 네. 네. 우선은 미래산업회장 혹시 정문술 회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네요. 예. 이 정문술 회장이 2001년에 300억 원의 발전 기금을 카이스트에 내요. 예. 그리고 안철수를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MBA 과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임용 시기인 5월, 그 즈음에 졸업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 MBA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본 과정이 있고, 풀타임 MBA 과정이 있고, 최고 경영자 과정인 이 MBA죠.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건 이 MBA 과정에 다닌 것이 아니냐. 그런데 카이스트 이력서에 MBA로 적었다. 그런데요, 이게 바뀌어요. 서울 왜요? 1+1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꽤 좋아해가지고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운동부들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선수 있어요. 네. 그 같은 학년에서 전국에서 랭킹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10위 안에 드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친구들 한 6명을 데리고 가요. 그게 이제 1+6 이런 개념인데 한 사람의 에이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머지는 협상으로 6명, 7명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운동부를 그만두고 그냥 일반 대학, 좋은 대학,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학들을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덤으로 띄워팔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지금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데려가기 위해서 네. 김미경 교수 부인까지도 데려갔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미달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본 게 아니고요. 2012년에 새누리당이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새누리당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1차 자료는. 서울대 들어갈 때 이력서에는 이 MBA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인데요. 국회 교과위 한국과학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혜리사 의원이 카이스트가 정문술 추천서를 받아서 그 다음날 석자 교수 임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개정을 해서요. 그래서 석자 교수 5년 초임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했대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후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곧바로 정년 보장된 풀타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문술 석자 기금을 설치합니다. 요 정문술 석자 기금이 설치됐는데요. 기금의 설립 목적은 그렇죠. 뭐 BT, IT 분야 인력 양성 설치 기금 뭐 이런 건데 요 설치 기금 교수로 바로 안철수 후보가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정문술 석자 기금이 설치되면서 동시에 안철수 후보가 정문술 석자 교수로 채용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카이스트를 퇴임하자 바로 정문술 석자 기금 요 제도는 사라집니다. 아, 이거 신기하네. 네. 근데 또 카이스트 석자 교수가 되려면 임용 조건이 논문 60편 실적이에요. 그런데 요때 석박사 학위 논문을 안철수가 카이스트에 제출한 게 6편에 불과했습니다. 카이스트 재직 시에도 논문은 제로고요. 책을 5권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건 특혜는 맞네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규정이 3년 이건데 그것도 또 나중에 바뀌었을 테고요. 예. 당시에는 석자 교수 5년 이게 정교수가 되려면 석자 교수 5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정문술 씨 같은 경우도 이게 재밌는 구조인 게 일단 정문술 씨가 네. 미래사람이라고 하는 네. 회사의 회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다가 300억 정도를 기부를 해갖고 네. 카이스트에 가면 정문술 빌딩이라는 게 네.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거죠, 사실. 네, 카이스트 근데- 이사장도